저는 정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매할적에 주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항상 주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만든 것이 내가 30년 이상,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한평생 경험에 의해서 우리나라 언어죠, 언어. 한글. 일본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뭐 도정이다, 뭐 사케떼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 사용하지 말고 제가 만든 한국형 아름다운 한국말로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듣고 달달달달 고래기법에서 항상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모르면은 그때그때 사진 딱딱 찍어가지고 매일 찾아보면서 모르면은 그냥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구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차트로 잡는 고래사냥. 이게 이제 주식한테 물어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주식한테 일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봉의 의미. 이건 내가 이제 30년, 40년, 50년 가까이 항상 경험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항상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일봉 중에서 목걸이 대양선이 있습니다. 이 목걸이 대중소양선은 강세 패턴형, 일정 기간 하락회는 강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 목걸이 대양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아, 참 잘생겼습니다. 아주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거. 요거 대양선. 목걸이 대양. 아래 위에 꼬리가 없어요. 목걸이 꼬리가 없는 거 대양선. 바닥권에선 대세 상승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매수의 두나 대발라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상승에는 상투 및 기간 조정 보일 가능성이 높음.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식이 말을 한다. 아, 무슨 주식이 말을 하느냐? 주식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 대양선은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 항상 주식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면 위치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닥에서 나오느냐?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정 기간은 3일째 나오느냐, 5일째 나오느냐,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나오느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1, 3, 5, 7, 9, 10일 그 이내 어디서 나오느냐, 위치, 하단과 상단, 박스권 하단에서 나오느냐, 상단에서 나오느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은. 그래서 대양선 나오면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걸이 중형선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하락회는 강한 상승은 없다. 바닥권에서 상승세 예상, 행보 등락, 매수세 유입, 급반등 기대 높음.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후 나타나면 상승권 진입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것이? 목걸이 중양선. 소양선과 중양선, 대양선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중양선은 그 의미가 조금씩 좀 달라요. 예, 몸통에 따라가지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소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하락에 강한 상승은 없다. 바닥권에서 급반등 상승세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강세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에는 상승권 진입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 바닥권에서는 상승 대비 바닥 시현 과정의 확인 시 고래사냥 중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음선. 이 음선 좀 약세신호인데 잘 보세요. 목걸이 대중소 음선은 약세 패턴형이에요, 본래. 양선은 강세 패턴이지만 음선은 약세 패턴형이다. 일정 기간 상승에는 상승권 하락 가능성 없다. 목걸이 대음선 바닥권에서 말뚝형이라고 그래요. 행보 등락, 바닥 다지기 가능성 없다. 하락 중에는 매도세 강화, 추가 하락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면 행보 등락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참 좋죠. 우리나라 말로 아름다운 한글로 풀이해 놓은 거 일본만 쓰지 마시고 내가 경험해서 만든 건데 아주 참 좋아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구단 외우듯이 딱딱 카트별로 저 카메라, 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매일 보면서 읊어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맞게 그럼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 항상 위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중음선.
일정 기간 상승 상승권 하락 가능성 없다. 바닥권에서 반등 시점 임박 행보 등락 가능성 없다. 하락 주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하락 주에는 하락 저지 바닥 시점 가까워짐 상승 주에는 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목걸이 소음선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행보 등락 반등 가능성이 높고 하락 중에는 추가 하락 반등 시점 임박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바닥 징후 반등 상승 반전 시도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없다. 바닥권 지지선에서는 말뚝형이라고 그래요. 말뚝형. 아파트 실적에 말뚝대를 박죠. 그래서 말뚝형이라고 합니다. 반등 및 점진적 행보 등락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일봉이죠. 흔히 잘 강세 일봉입니다. 아래꼬리 대중소 양선은 강세형이다. 일정한 하락 후에 나타나면 반등할 수 없다. 아래꼬리 대양선, 아래꼬리 대양선. 한글로 참 좋죠. 한글로 우리가 한글 뭐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아래꼬리 대양선 큰 거죠. 제일 큰 거. 제일 몸뚱이 큰 거 아래꼬리가 있고 바닥권에서는 상승 암시 크게 상승 가능성이 없다. 크게 요것을 기억하세요. 크게 요거 크게 바닥권에서는 크게 상승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저항받을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 후 보일시 장기 상승권 인식 상승 마무리 가능성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음선이죠. 중양선 아래꼬리 중양선 일정 기간 하락 후에 나타나면 반등 가능성 높음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중기 상승 바닥권 중기 상승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면 중기 상승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래꼬리 소양선 같은 경우 잘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꼬리 대양선 중에서 강세 패턴형인데 현재 잘 보세요. 일정 기간 하락 후에 나타나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 아래꼬리 소양선 바닥권에서는 강한 상승 암시 바닥 탈출 상승 초기 가능성이 없다. 의미가 좀 틀리죠.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간 조정 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이 없다. 또 일정 기간 상승 후에 나타나면 단기 상승권 진입 가능성이 높고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바닥권에서 나타나게 되면 바닥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 형성 과정 고래사장 5일선 매매 가능성이 없다. 이 5일선 매매는 잘 들으세요. 5일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붕괴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 3, 5, 7, 9, 11, 11, 11번까지. 모든 패턴에서 고래기법 1, 3, 5, 7, 9 파동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만 따라가면 됩니다. 교통법규 지키듯이 법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법이다. 법이 정해진 거. 여기 이제 아래꼬리 대음선이 있네요. 이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상투시현 가능성이 없다. 바닥권에서 반등 및 행보 등락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고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면 바닥권 진입, 행보 반등 가능성 높음.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음선은 좀 약한 거죠. 근데 약한 건데 항상 위치에 따라 갖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종목 보면 일봉의 의미가 다 틀려요. 똑같은 거 찾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맨날 보지만은 똑같은 거 찾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위치를 잘 살피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따 마지막에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 아래꼬리 중음선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상투시현 가능성이 없다. 아래꼬리 중음선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행보 등락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면 중기 바닥 형성 반등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단기 상승권 및 반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으로 짤깍짤깍 찍어가고 구구단 외우듯이 딱 외우시면 됩니다. 아래권에 이제 소음선이 있네요. 이 아래권 소음선. 바닥권에서는 큰 폭 반등 가능성이 높다. 하락 중 추가락, 단기 바닥 시연, 행보 등락, 재차락 등 가능성.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면 바닥권 인식, 반등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는 단기 상승권 반락 가능성이 높음. 이 고리사장 5일선 매매 매도권에서는 선행성, 이익 실현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매도권에서 고리사장 주식투자법에 보면은 내 책에 보면은 매도는 일괄 매도,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할 때는 매도권이네? 욕심 부리지 말고 니나 먹어라. 한번 가서 딱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딱 먹고 챙긴다. 챙기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래 꼬리 대양선, 아래 윗꼬리. 요거 아래 윗꼬리. 꼬리가 아래 위에 똑같이 있습니다. 아래 윗꼬리 대양선. 이 일정 기간 하락에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없다.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행보 등락 상승 전환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보다 저항받으면서 상승권 진입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면 상승 마무리권 진입 조정받을 가능성. 하락 중에는 반등 후 재차 하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음봉양봉 이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의미를 가지고 아래 꼬리가 있느냐 위에 꼬리가 있느냐 무꼬리냐 대양선이냐 대음선이냐 아래 꼬리냐 항상 주식에 한글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읊어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꼬리 중양선. 이 아래 꼬리 중양선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일정 기간 하락 후에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지만 좀 약합니다. 바닥권에서는 행보 등락, 상승 전환 시점이 임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임박 가능성. 상승 후에 나타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상승 후에 나타나면 상승권 진입 가능성 없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양선이 있습니다. 일정 하락의 상승 전환 가능성도 다 똑같은 것이고 아래 윗꼬리 소양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급반등 및 행보 등락 상승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 나타나면은 추가 강한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게 되면은 상승권 진입 가능성이 높고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매도권에서 나타나면 단기 매도 후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딱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아주 잘 맞아요. 이 아래 윗꼬리 대중소 음선은 하락 지형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상승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없다. 아래 윗꼬리 대음선 제일 약한 겁니다. 이 바닥권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행보 등락, 바닥 지지 가능성이 높고 하락 중 나타나게 되면 추가락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게 되면은 하락 지향, 하락을 저지한다 그런 얘기죠. 행보 등락, 반등 가능성이 높고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중음선. 이 중음선 같은 경우 잘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없다. 이 아래 윗꼬리 중음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축. 바닥권에서는 반등이 임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행보 등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하락 중에 나타나게 되면 추가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게 되면 행보 등락 반등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항상 중음선 같은 경우는 좀 어정쩡하죠. 소음선이나 대음선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위치에 따라 갖고 행동하는 것이 딱 좋습니다. 중음선보다는. 근데 대음선하고 소음선이 제일 잘 나와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선행성 추세면 일봉의 의미인데 항상 아래 윗꼬리 소음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주 나오는 일봉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선은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 하락을 지향한다 이런 되는데 바닥권에서 급반등이라고 그래요. 바닥권에서는 급반등. 하락 중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고 일정 기간 하락권 나타나면 바닥권 진입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는 약세 전환 반락 가능성이 없다. 매도권에서 나타나게 되면 단기 이득 실현을 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 이 소음선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데 바닥권에서 나오느냐, 상투권에서 나오느냐, 3일째 나오느냐, 5일째 나오느냐, 7일째 나오느냐, 9일째 나오느냐, 11일째 마지막에 나오느냐, 하단에서 나오느냐, 상단에서 나오느냐, 그것만 유심히 살피면 아주 좋습니다. 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밑에는 꼬리가 없어요. 위에 꼬리가 있습니다. 윗꼬리 대중소 양선은 강세 패턴형.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이 윗꼬리 대양선 같은 경우는 일반 강세 패턴으로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이 보면 바닥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오른쪽에 중간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럴 때는 매분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권에서는 대기물을 소화하죠. 이 위에 꼬리가 있다는 것은 눌리는 거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 반등, 상승 가능성 없다. 상승 중 이식 매물 출회 과정으로 추가 상승이 저항 받을 가능성 높다.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없고 하락 중에는 반등 후 대반락 시연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거는 좀 머릿속에 좀 유심히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올라갈 적에 위에 꼬리가 생기게 되면 그 저항을 받는 거, 저항받는 거.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올 때 저항받는 거다. 근데 저항받는 건 뭡니까? 좋은 겁니다.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일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중향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윗꼬리 중향선. 바닥권에서는 상승 시도, 대기 매물 소화, 행보 등락, 상승 전환 가능성 없다. 상승 중에는 상승 지속 가능. 상승 지속 가능. 대기 매물, 이식 매물 출회 감소 가능성. 일정 기간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승권 진입 급락 가능성이 높다. 하락 중에는 반등, 행보 등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이 밑에 꼬리가 없고 위에 꼬리가 있는 것은 좋은 일봉입니다.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봉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윗꼬리 소양선 제일 작은 거죠. 일정의 하락에 상승가 높다. 강세 패턴 바닥권에서는 강한 상승 전환 암시하는 거. 매도권에서는 상투 임박 가능성. 상승 중에 나타나게 되면 강세 패턴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정 기간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투 징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승 초기는 물량 확보. 매도권 상투권에서는 추격 매수는 경계한다. 이런 거 나올 때 일정이 오른 상태 꼭 시점에서는 봉이 짧은 상태에서 위에 꼬리가 생기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윗꼬리 대음선. 이 윗꼬리 대음선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상투권 진입 가능성이 높고 바닥권에서는 매도세 감소, 바닥 눌림목, 추가 반락, 반등 가능성, 상투권 및 하락 중에 나타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음. 일정한 하락 후 나타나게 되면 바닥권 근접, 행보 등락, 반등 가능성. 상승 전은 단기 반락 가능성 높음. 뭔 얘기나 잘 보세요. 종가가 저가. 이게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밑에 종가가 저가가 아닌 것은 눌림목이라고 안 합니다. 항상 하락을 지향한다는 거죠. 종가가 저가. 5일선에서 눌렸느냐, 하단에서 눌렸느냐, 어느 위치에서 눌렸느냐, 종가가 저가를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소음선 같은 경우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 아무 때나 막 눌림목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종가가 저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중음선. 바닥권에서 바닥 지지, 반등 시점, 임박.
가능성이 높다. 하락 중에 매물출의 강화, 추가락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게 되면 행보등락, 반등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윗꼬리 대음선, 중음선, 소음선은 약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음선이 자주 나올 적에는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바닥권은 아주 좋아요. 바닥권은 눌림목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를 잘 보시면서 바닥이냐, 오른 상승 나오느냐, 위치를 잘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선.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상투권 진입, 상투권 진입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1, 3, 5, 7, 9, 11 윗꼬리 소음선. 바닥권에서는 반등 가능성 없다. 하락 중에 나타나게 되면 추가락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게 되면 바닥 징후, 행보 등락, 상승 가능성 없다.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 없다. 지지선 근접 시 흔히 눌림목, 종가가 저가, 현상으로 내동매 자제, 반등에 대비한다. 누르면 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가가 저가를 눌림목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T자, 아래꼬리 T자 양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침에 상가 빵 나왔다가 반락했다가 다시 상가 빵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래꼬리 T자 양선은 굉장히 강세입니다. 강세 패턴. 옛날에는 점 상한가도 막 나고 상가 쳤다는데 쭉 내렸다 쭉 올라가기도 하고 막 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등락이 심한 쪽에 종가상으로 아래꼬리가 쭉 길면은 올라가면은 내려올 적에 매수세가 막 들어가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하락 후 나타나게 되면 바닥권 급반등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 중에는 강세 지속,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상투권 진입, 급반락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행보등락, 일시 반등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 아래꼬리 T자 양선은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나올 적에 아주 좋습니다. 상투권에 일정 기간 오른 상태에서 나오면 항상 경계하세요. 왜? 이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은 좋은데 일정 기간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잘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이 아래꼬리 T자 음선 약세 패턴형이에요. 이거는 일정 기간 상승에는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고 하락 중에는 추가락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반등, 행보 등락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는 일시 반락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바닥에서 나올 적에는요 반등성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약세 패턴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아래꼬리, 윗꼬리 대음선, 아래꼬리 소음선, 중가로 저가, 눌림목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봉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이라 바닥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등권 보시는 게 좋겠고 상승 중에는 일시 반락, 상승 중에는 일시 반락에 항상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일자 목걸이 양선 점점점점 상한가 지점에 나가죠. 이거 점점점 올라갈 적에 아침에 시가 상한가, 종가도 그대로 끝나는 거, 점 상한가 딱 찍고 움직이지 않는 거. 일자 목걸이 대양선, 아니 목걸이 양선. 강세 패턴형이에요. 강세.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상승 임박 가능성이 없고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또 더 갈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급락, 상투 징후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행보 등락, 일시 반등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항상 의미를 갖고 있다. 일자 목걸이.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이 나올 적에는 바닥에서 나올 때는 저는 무조건 삽니다. 바닥에서는. 바닥은. 근데 상투권 나올 때는 절대 안 쫓아가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그냥 그거 다음날 점상가도 내려가니까 점상가 올라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점상가 올라가다가 점아주고 막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3일째, 5일째, 5일째, 7일째 이상 올라갈 때 7분 능선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7일째 올라갈 적에는 절대 안 쫓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선이 있는데 이 음선 약세 패턴이요. 일정 기간 상승에는 하락 전환, 상투 시현
가능성 없다. 하락 중에는 추가락 가능성 없다. 일정 기간 하락 후에 하락 저지 바닥권 근접 행보 등락 상승 가능성 없다. 상승 중에는 일시 반락 가능성 없다. 이 목걸이 음선 같은 경우는 이 점점점 약선 내려가다 언제 지지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목걸이 음선 점화조가 나올 적에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그냥 관망 자세, 지지받는 거 보고 확인 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자선, 십자 아래 윗꼬리 양선인데 이건 전환형이라고 그래요. 전환형. 반등 전환이 임박되어 있다. 일정 기간에 하락에 나올 적에 상승 전환 가능성 없다. 상승 중에는 상승 지속 가능성 없다. 근데 이 상승 지속도 아래 위에 꼬리가 있는 소양선도 괜찮아요. 십자선도 괜찮고 일정 기간 상승에는 상승권 진입, 하락 전환 가능성 없다. 하락 중에는 일시 반등 가능성 없다. 근데 십자 아래 윗꼬리 양선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바닥권에 있을 적에 일정 기간 조정받고 내려왔을 적에 상승 전환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아주 좋은 일봉입니다. 이 종목도. 일봉 자체가 아주 좋은 겁니다. 십자선, 십자 아래 윗꼬리 음선, 이건 약세 패턴형. 약세 패턴형. 그래서 항상 일정 기간 상투션, 일정 기간 상승 후에 상투션 가능성이 높은데 웬만하면 이 십자선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올 적에는 무조건 경계하세요. 바닥권에서는 반등성 좋아요. 하락 중에는 하락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하락을 저지하는 거예요. 행보등락 반등가 높고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중에는 양선은 괜찮은데 음선은 항상 반락 가능성. 이 반락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의 반대말이 하락, 반등의 반대말이 반락.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상승형이냐 하락형이냐. 그래서 현재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이 십자 아래 윗꼬리 음선 같은 경우는 바닥권 나올 적에 행보할 적에 잘 보면 바닥 시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양선이 발생이 됐다든가 아래 꼬리 소양선, 상승 암시선 그런 것이 나올 적에는 과감하게 배팅하는 게 좋아요.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나올 때 양선이 아닌 음선은 상승 전환이 아니고 하락을 저지하는 거. 그래서 하락을 지지한다, 하락을 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꼬리가 있어요. 분수대.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위에 꼬리가 있는 대양선이 나왔다. 아, 이거 무조건 상투입니다. 그래서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일정 기간 하락에는 바닥 징후 가능성이 없지만 상승에는 반락 주차 상승가 높고 일정 기간 상승에 상투 징후 가능성 명심해야 됩니다. 하락 중에는 행보 등락, 일시 반등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윗꼬리 양선은 올라가다가 매몰에 저항받고 내려오는데 힘이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일정 기간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윗꼬리 음선. 윗꼬리 분수대 음선. 분수대. 이 약세 패턴형.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상투 시연 가능성 높고 하락 중에는 매몰 압박, 추가 하락 가능성 높고 일정 기간 하락 후에 바닥권 근접, 행보 등락, 반등 가능성 없다. 상승 중에는 일시 반락 가능성 없다. 이 윗꼬리 분수대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죠. 양선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음선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나올 적에는 바닥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매수자가 들어가고 올라가다가 누르죠. 저가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바닥권에서 나올 때는 항상 유심히 바닥 징후가 아닌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권에서 유용하게 좋다. 올라온 상태는 안 좋지만 바닥 좋다. 잘 보세요. 아까 첫 번째 나올 적에 뭐가 나왔죠? 목걸이 대양선.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목걸이 대양선. 목걸이 대양선. 딱 나오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목걸이 대양선. 왜? 제일 강한 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721선이 있습니다. 빨간선. 이게 고래 기법에서는 바닥선이라고 그래요. 바닥을 몰라? 모르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이 어딥니까? 몰라요. 모르면 하지 말아야죠. 바닥을 알아야 되죠?
바닥을. 바닥을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바닥을 알아야지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닥을 모른다? 아니 바닥을 모르는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또 바닥에 정답이 없어요. 어디? 우리나라에. 근데 고리기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선이 정해져 있다. 아, 바닥선, 바닥. 그래서 이걸 보고 수평선이라고 그래요. 수평선. 바닥 수평선. 그래서 이 수평선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래등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선 보였다. 바닥에서 넘실넘실 하다가 침체권에서 저 깊은 바닥 속에서 수평선 위로 탁 차고 올라가요. 첫 번째 또 조정받았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어떻게 돼요? 지지받고 두 번째 치고 올라가요. 고래가 수평선 위로 보였네? 또 보였네? 우상향 쌍바닥 패턴.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상향 쌍바닥 패턴. 무꼬리 대항선. 제일 강한 삶. 대세 상승세를 암시하는 거. 근데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해보면 확률이 참 높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보세요. 현재 상태. 자,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이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경우는 뭡니까? 추세 전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향. 근데 거래가 늘죠? 거래가. 심리가 올라오죠? 50 이상으로. 세계가 맞죠? 이걸 보고 삼박자라고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걸 삼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태 단기 지표가 50 이상, 방향성 우상향, MACD 우상향, 7박자 쫙 맞아요. 이 7박자가 맞을 적에는 항상 반등성 보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관점, 멀리. 그러면 이 1357, 10이니까 저 저점이 800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은 어떻게 돼요? 잘 기억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끝납니다. 다시 11, 1부터 또 나가요. 11, 12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는 1부터 시작되는데 새롭게 10이 끝나면 새로운 파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고래기법은 1, 3, 5, 7, 9, 11이면 새로운 파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이 마지막이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 보시면 잘 보세요. 이 거래가 참 좋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죠?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는 과정이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쓰리바닥. 근데 우리가 보통 3박자라는 것은 3판 2승을 뜻하는 거거든요. 3판 2승. 또 씨름선수는 5판 3승, 5판 5번 싸고 3번 이기는 거, 3번 싸워서 2번 이기는 거. 그래서 쓰리바닥 친 다음에 올라갈 때가 확률이 대부분 높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3박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럴 적에 3박자는 일봉, 거래량, 심리 요 세 개가 맞아야지만이 기본 3박자가 맞는다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돼야지 매수를 하는 것이고, 4박자, 5박자, 7박자가 딱 다 맞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본다. 그러면 이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가 됩니다. 하단이. 그러면 1,000원대, 1,100원대 거기서 손절을 하게 되면 내가 몇 프로 사야 되겠는가?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자산에 비해서 능력에 맞게. 나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못 하겠는데, 나 10%만 해야 되겠는데, 30% 해야 되겠는데, 나는 100%도 되겠는데,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비중은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산, 자기가 항상 맞추는 겁니다.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자산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남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맞추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3바닥이 남았잖아. 3중 바닥이.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 하나, 둘, 셋 고점 매도. 하나, 둘, 셋 고점 매도. 하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3바닥 치고 갈 적에 그때 투자의 관점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우리가 볼 적에
이 아래 꼬리 소양선, 목걸이 대양선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소양선. 여기 소음선 나왔죠. 약세. 아까 미리 이제 언급한 대로 약세 신호. 이 약세 신호가 나올 적에 요거. 약세 신호. 또 아래 거 대양선. 이게 다 상처입니다, 이게. 근데 주식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는데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해. 아, 나 약세 약해. 더 이상 못 가겠어. 상투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해. 또 꺾어졌어. 또 밑으로 방이 잡혔어. 이 방향성에 순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기가 좋게 보이니까 또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에이, 크게 안 떨어질 거야. 내일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주식이 잘 보세요. 여기서 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제 주봉인가요? 일봉이 됐든지 주봉이 다 똑같아요. 다섯 번째는 항상 중기매도권. 일곱 번째 7부 능선. 또 아홉 번째 9부 능선. 10 끝나는 거. 11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또 목걸이 대양선 나오죠. 바닥. 바닥 내가 제일 좋은 거. 목걸이 대양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또 상승 암시선 강세 패턴 상승 암시선이라고 하죠. 암시선 강세 패턴. 일봉이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상승 암시하네. 상승 암시하네. 굉장히 강하네. 그럼 반락같이 세야 되겠네. 근데 700이 바닥 탈출했네. 지지받네. 바닥 탈출지. 행보 양선 음선 양양양양 올라가죠. 양선 양선이 올라가죠. 추세가 저는 상태. 7바닥 다 맞죠. 이 주식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맨날 전문가한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전문가 어떻게 알아?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고 있네요. 3일째네, 5일째네, 7일째네, 9일째네, 11일째 마지막이네. 올라가다가 7일째, 5일째, 9일째 소음선 나왔네. 약세 신호가 나왔네. 하락을 예상하고 있네. 경계, 이득 실현, 현금 확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구단을 외웠다라고 하면 주식이 말하는 대로 행동만 해주면 돼요. 약하네. 많이 올랐네. 5일선이 깨졌네. 5일선이 매매라는 거 있죠? 5일선 매매. 잘 보세요. 이 5일선 매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주식이 5일선 매매 붕괴됐다. 시가이상 항상 매도했다가 회복 지지를 받으면 재매수. 이게 5일선 매매입니다. 올라타면 어떻게? 시가의 매수 붕괴되면 매도했다가 회복하면 재매수. 올라오면 시가의 매수 붕괴되면 매도 올라오면 또 재매수. 시가의 매수 붕괴되면 시가이상 매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5일선 매매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은 남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식은 일봉 분석 구구단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주식이 뭐라고 하는지 말을 한다. 무슨 주식이 말을 합니까? 말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말해요. 식물 키우시면 식물도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햇빛이 그립다. 물 달라. 강아지 낑낑대고 나가고 싶다. 등등. 주인하고는 대화가 다 됩니다. 그 주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봉을 보면 대화가 다 돼요. 그래서 이의 의미를 알고 매매를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차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모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아끼는 종목. 향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중에서 핵융합 테마 중에서도 제일 내가 아끼는 건데 이미 이제 이거는 핵융합 테마에서 이 회사 자체가 성공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8년도 앞으로 2년 후에는 MS사에 정석적으로
50메가와트급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중장기로 잘 보는 종목인데 정답은 어차피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대양선 아까 배웠죠? 상승 초기. 상승 초기. 엄청 좋은 거죠? 상승 초기. 왜? 바닥에서 나왔으니까. 이 바닥에서 상승 초기. 아래 보니까 대양선 추절.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내가 볼 적에 이거는 제가 아끼는 종목이라고 했죠?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손절가.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그리고 이제 예바닥이죠. 쌍바닥, 쓰리바닥 쳐야지만이 그때부터 7바닥가 잘 맞으면 그때 전형적인 상승세인데 앞으로 2년 남았다고 그랬지, 2년. 그래서 현재 금방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보면서 이 종목의 눈도장을 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아끼는 종목이다. 모비스.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주식이죠. 삼성전자. 제가 항상 일봉을 의미를 잘 읽으라고 그랬죠. 뭐가 나왔죠? 아이고 시가 대비 웃거리 종가가 저가 상투권에서 눌렀죠. 이게 매도 신호, 상투 신호. 그래서 이 종목은 그때 이제 그 주식이 이게 액면가가 100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지보면 1, 3, 5, 7, 9, 11이니까 1,000만 원. 액면가 대비 전에 1,000만 원이죠. 올라갔다가 이제 100원짜리로 바뀌었으니까 뭐 10,000원 정도로 내려왔다 칩시다. 그 하기 전에 이제 1,000만 원, 10배, 1,000배 올라간 거고. 그럼 1, 3, 5, 11이니까 1,000만 원 파동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1,100만 원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1,000만 원에서 좀 올라가다가 약간 좀 저항받았죠. 자, 그래서 보면 상투를 쳤기 때문에 5선 붕괴, 쉽게 생매도, 이 우하향 추세 전환 쭉 내려오고 있죠. 이게 밑으로. 저 고점에서 50% 떨어져, 50%. 저거 쭉 50%. 그 요즘에 좀 반등하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 안 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50% 그냥 먹었던 거 다 토해놓는 거예요. 나는 이때 이 상투 치는 거 보고 나서 계속해서 하지 마세요. 현금 챙기세요.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하세요. 파동이 끝났습니다. 아예 안 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때부터 21년도 1월 15일 이 고점 때부터 여기 잘 보세요. 2021년도 1월 15일 날 이 고점 치는 거 보고 나는 아예 쳐다보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도 월봉 상태 보면 우하향 펴져서 바닥에서 한 배 정도 올라오죠. 반등성. 아무리 한 배 정도 올라와도 반등성 상승 전환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단지 반등성.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소각도 하고 뭐 앞으로 또 재료도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는 좋은데 지금은 바닥에서 이미 한 배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간다 못 간다는 그때 가봐야 돼요. 근데 이때 21년도 1월 15일 날 이 상투 치는 거 보고 나는 배웠으니까 절대 주식 보유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그냥 반 정도 쭉 떨어집니다. 50%면 대단한 거거든요. 50%면. 그래서 그 다음에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못 갈 수가 있으니까 2021년도니까 22, 23, 24, 25, 4년. 벌써 4년 됐죠? 그 고생들 많이 하잖아, 물려가지고. 나같이 아는 사람은 고생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물려준다? 뭘 물려주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떨어지는 걸 왜 물려줘? 올라가는 거 여기서 사고 여기서 물려줘야지. 여기는 파갖고 돈을 물려줘야지,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알고 매매하는 거. 알고 매매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틀려요. 나는 아니까 경계를 2021년도 1월 15일부터 경계를 했기 때문에 안 물리죠, 절대. 그래서 현재 그걸 아시는 분은 그래서 내가 이 구구단 외우듯이 일봉을 외우라는 겁니다. 또 여기 잘 보면 추세가 전환됐죠. 여기. 우하향 꺾이죠. 우하향 전환되고 우하향. 이것만 봐도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잖아. 방향성을. 이것을 방향성. 이게 방향성. 과열권, 고점, 시가의 종가. 이 바닥에서 눌릴 적에는 바닥에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꼭지점에서 누를 쪽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상투 신호. 그래서 꼭 보세요. 1번 분석 반드시 보세요. 이게 주봉이 주봉, 중기.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를 보는 것이고 월봉은 장기를 보는 것인데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투자를 할 적에는 일봉을 보지 마세요. 항상 월봉 보지 마세요. 주봉에서 기준점, 주봉에서 딱 상투 치면 절대 보여야만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 이때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뉴스를 보거나 보면 맨날 삼성전자 내가 매년 삼성전자 매일 안 나온 날이 없어. 매일 나와.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소리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1년, 2년, 3년, 4년 계속 고생 해갖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파동 자체가 1, 3, 5, 7, 11 끝난 종목이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가냐 못 가냐 이번에 한 배 정도 받아서 거의 올라왔으니까 다시 N자로 가느냐 갈 적이에요. 못 갈 적에는 5에서 몇 명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잘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종목. 여기 이제 로보티즈라는 거 있습니다. 내가 맨날 그 방송할 적에 이 바닥에서부터 맨날 길 가다가 너 어디 가냐? 배달 간다. 배달 가는구나. 잘 갔다 와라. 사람 조심해라. 너 어디 가냐? 배달 간다. 자, 봐라. 어디 가냐? 어디 가야? 또 어디 가냐? 배달 간다. 길 가다가 로봇하고 말하는 거예요. 로봇이 배달을 가. 어디로? 인도로. 로봇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배달 가는구나. 배달 가는구나. 그래서 이 점은 항상 멀리 보고 좀 느긋하게 투자 관점으로 고점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진짜 계속 높여나가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이제 10만 원대죠. 10만 원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파동. 10만 원대부터 11만 원이 새로운 파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못 가면 추세가 붕괴될 적에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이 앞으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것뿐이 아니고 로봇 테마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 좀 먹거리 사업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테마가 자체가.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 보면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좀 지루하죠. 자, 보세요. 이 고점에서 아이고 계속 못 가요. 그죠? 거기나 여기나.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계속 높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자기로 느긋하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낫다라고 전에부터 항상 얘기합니다. 매번 올라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데부터는 중자기로 잘 보셔야 됩니다. 단기를 보지 마시고 중자기로. 단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추세가 붕괴되면요. 절대 어떤 것이든지 보유하면 안 됩니다. 추세 매매의 기본 원칙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추세가 붕괴되면 어떤 거든지 보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사장 투자법 책에 보면은 내 책에 보면 추세가 붕괴되면 절대 보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어떤 상태에서 매수할 거냐, 어떤 상태에서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위치에 따라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 잘 보세요. 이것도 잘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웃고리, 대음선, 중음선 나왔잖아. 상투신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대등, 반등, 하나, 둘, 세 번째 붕괴.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또 꺾어졌죠? 그러니까 3개월, 그래서 10월 달까지 추석 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됐네, 중국이 어떻게 됐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매매 쪽에 파동으로 끝났으면 최소한 1개월, 많이 올랐으니까 1개월도 안 되고 3개월은 지나야 되고 5개월 지나야 되고 7개월 지나야 되고 9개월, 7개월, 9개월, 11개월 바닥에서 턴할 적에 꺾어질 적에 이것만 봐도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먼저니까. 그래서 우하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상태. 경계를 안 하면 안 되죠.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자꾸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조정의 추석 때까지, 추석선까지, 10월 달까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지지받고 가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또 그냥 가면 뭡니까? 그냥 가면 또 참으면 되죠. 나중에 갈 적에. 그래서 지금은 가는 것이 아니고 꺾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